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다림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미약했습니다. 전강후약의 우리 증시, 미국 증시와 비슷한 흐름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CES 등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온전히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양시장 종가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모두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는 2,500선 찍었다가 다시금 내려오면서 2,492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71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환율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트럼프가 선별 관세를 할 것이다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 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453원, 여전히 1,400원 중반대에서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확실히 0.4%, 0.5% 가까운 하락세, 안정세를 점점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내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내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더 깊었는데 2.4%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20만 닉스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불구하고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늘장 30만 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을 살짝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요. 한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내일이면 잠정 실적 발표가 되는데 어닝 쇼크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2분기부터는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어서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 넘게 올랐고요. 삼성 SDI는 1%가량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시세를 가장 강하게 분출했던 쪽 하나가 바로 조선주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는데요. 12월 중순까지 참 많이 올라왔던 조선주들, 그 이후에 2주간 살짝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가 오늘장 기준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2.67% 올랐고요. 하나오션은 그 뒤를 따라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무려 12% 두 자릿대 급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HD 미포도 2%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바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와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자기술과 제조업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리노공업이 2.87%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도 2.46% 하락세, 이오테크닉도 4.4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게 바로 이 JNTC가 되겠습니다. 현재 3% 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반도체주가 대체적으로 약한 가운데 그 내에서도 장초반 시세를 분출했던 게 바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입니다. 다만 장중 빠르게 우하향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다 돌려놓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오히려 CS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참가하는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제 의료기술 여기 나와 있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장, 페트론들도 오늘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장 상거래 연속 반등이긴 합니다만 조금 그 상승폭이 확실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재선 파트너님과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감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부터 도와드리고요. 이후에 파트너님 공략주와 강의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하실 파트너님 바로 소개부터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해주고 계신 이재선 파트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새해 들어서 또 처음 보는데 날이 네. 너무 추워요. 네, 맞죠? 날이 추운 게 제가 원래 수요일 날 나왔는데 네. 이제 화요일로 바뀌어서 더 맞네요. 추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파트너님 보고 너무 반갑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와 함께 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장에서도 이렇게 넥타이처럼 빨간불이 시장에 들어오긴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바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살짝 헷갈리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해서 이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주식은 밑에서 매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자금으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선물 옵션, 파생 시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물 옵션 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금요일부터 해서 제가 수급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10,000계약 이상 매수를 해서 하락 포지션을 싹 다 청산하고 새로 상승 포지션을 아주 조금이지만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이제 만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지만 이제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고 이제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위로 올라가면 수익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손실을 보는 구조로 포지션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 외국인 수급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까지는 뭐 크게 밀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월까지 해가지고 한 차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중간에 주식이라는 게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 파동을 그린다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요. 아직 환율이라던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던가 뭐 해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젠슨왕이 오늘 또 배신하지 않았느냐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강의 시간에 확실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면은 이게 정말 배신인지 아니면은 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이 부분 체크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CES 관련주들 제가 이번 주 초부터 해서 여러분들 제가 사실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저를 보셨을 겁니다. 말로 없는 시간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 AI 관련주나 뭐 로봇 관련주나 차익 실현 매물 분명히 오늘 정도에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이제 저항받는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차례는 숨 고르기 과정이 나올 거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올라가다가 좀 밀렸다라고 해서 실망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급등한 종목들 차익 실현하고 아직 바닥권에서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다시 매수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고 올해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알아서 헤쳐 나가시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공부방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공부방 오셔서 제가 뭐 장중에도 항상 올려드리는 전략들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지금 저항 구간에 있는지 어떤 종목이 저항을 돌파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추후에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능력을 다 학습돼서 공부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바닥권부터 모든 수익률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신감 갖고 외국인 수급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ES에 오늘 좀 발등 찍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것인지 강의 시간에 이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면요. 종목 그리고 포트 짜는 것도 직접 도와드리고요. 그 외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혼자서 어떤 종목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지 안목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QR코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QR코드 근처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 뜨니까요. 링크 터치하셔서 바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샵 37715 이재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나 QR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일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조선 이야기가요. 사실 뭐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올랐던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 특징주 시간을 뭐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요? 하는 감사합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맹국을 통해서 선박 건조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한 이슈고 이미 알고 있는 이슈들이 반복해서 계속 뉴스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식할 때 계속 매집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4만 원 구간 기존에 저항받던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밀려 있다가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지금 급등하면서 오늘 거래대금 폭발시켰습니다. 돌파 거래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앞으로도 꾸준히 좋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대형주 중에선 두 종목밖에 안 봅니다.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두 개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필리조선소 얘기 계속 나오죠. 미국의 조선소를 이미 인수를 해서 현지에서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고 MRO 시스템 들어간다라는 거 이미 계약권 나왔다라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삼성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삼성중공업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LNG선을 이제 수주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좋았던 종목 중 하나예요. 연말에. 그래서 지금 아직 12,0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해 있는데 이 12,0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노릴 수 있다. 하나오션이 먼저 올라갔을 뿐이지 삼성중공업도 기존의 돌파 시도 그리고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모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오션이 탑픽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까지 이 쌍두마차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이제 조금 탄력 있는 종목들 조선 기자재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광밴드나 이런 종목들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우상향으로 해서 거의 조정 없이 횡보만 하고 상승, 횡보하고 상승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기존에도 제가 뭐 2만 원 구간에 공급방에 올려드렸죠. 요 2만 원 내려오면은 좋습니다. 근데 딱 이틀 좋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포착을 해서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26,000원까지 30% 정도 되는 이런 상승을 누리실 수 있었고 현재 종가에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어도 25%가 넘는 이런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원하는 타이밍 기다려서만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현대임스까지 여러분들께 뭐 교육을 해드렸었죠.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출발하려고 하는 느낌이니까 1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강밴드하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항을 계속 돌파해서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임스는 저항을 바로 앞두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항 돌파를 확인하고 보거나 눌리는 걸 확인하고 보면 된다. 돌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주는 이런 식으로 딱 투트랙으로 나눠가지고 돌파한 종목 그리고 저항을 바로 앞두고 있으니까 돌파를 확인하던가 살짝 눌리면 매수한다. 이렇게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현대위포 같은 경우만 저는 좀 피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자재 쪽 전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CES 뚜껑이 좀 열리고 나니까요. 오히려 반도체가 좀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쪽으로는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윗골이 길게 단 종목들이 꽤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셨어요.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리기판주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출시되려면은 뭐 내년에서 내후년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들 뭐 2027년 정도를 이제 양산 뭐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리거나 아니면은 음봉으로 밀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뜻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기대감은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SKC 같은 종목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이죠. 미국에서 이미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13만 원 구간 도달하지 못하고 120선 구간에서 걸리고 이렇게 음봉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과 조정을 하루에 해결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혹은 조금 더 길게 횡보를 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오늘 HB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이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윗꼬리 달린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기존에도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리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라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추격 매수하지 말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말로 넣은 시간은 사실 이날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 눌릴 때 여러분들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보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미 뭐 급등해서 30%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라간 다음에 개장초에 좋았는데 음봉으로 밀렸다가 또 회복까지 나왔죠. 무슨 뜻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장중에만 보면은 시작할 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리고 아래로 또 눌렸다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에요? 상승이 한번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고점 부분, 그러니까 18,000원 부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요 18,000원 구간, 요 구간 정도 지금 다들 121선 구간에서 걸려 있는데 121선 넘으면 바로 위에 18,000원 구간이 있습니다. 요 바로 위에 저항을 남겨놓고 121 구간에서 밀렸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바로 위에 저항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이제는 힘을 펴고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힘이 조금 부족했을 뿐인데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눌릴 때 조금 더 눌려서 이게 17,000원 아래로 줄 때 천천히 밀릴 때마다 음봉에서 모아가시거나 아니면 18,000원을 거래대금 실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안착했다라고 하면 그때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보세요. 지금 이 종목이 제가 짧게 보여드려서 그러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24,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이에요.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하면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들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ES 외에도 좀 1월에 중요한 일정이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작년 말부터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네, 제가 사실은 요 마지막 방송할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스페셜을 맞습니다. 해드렸었죠. 그때 핵심에 있는 메인 트랙에서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 셀트리온이 가장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뭐 메인 트랙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협상을 하러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후에 뭐 라이선스 아웃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은 이런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는 있는데 출시를 한 건 아니죠. 그럼 R&D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이 개발 기간 같은 경우는 신약 같은 경우는 최소 9년에서 15년, 길게 뭐 20년까지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금을 계속 조달해야 돼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증자를 하고 해서 자금을 계속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과 이제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맺고 일부 자금을 지원받고 추후에 유통 과정에서도 벤처 기업들은 사실은 이 유통망을 구성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행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빅파마들도. 그래서 서로 윈윈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돈 버는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돈을 뭐 조 단위로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은 생물보안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안 됐는데 아예 통과 안 되는 게 아니라 올해로 밀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미국 입장이기 때문에 우시바이오 견제 안 할 수가 없다.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윗꼬리 달고 이것도 밀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하루 정도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들어오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털어내고 살짝 쉬어가는 척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다시 한번 돌파해서 1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장 안전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지만 만약에 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물려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종목은 꼭 넣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3, 4합병 이슈도 이제 제약 정도만 이제 마무리하면은 완료가 되는 이런 구간이고 그리고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급 신약들 다 특허 완료돼서 서정진 회장이 이제 1년에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매년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한 2개씩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특허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단기 아닙니다. 이건 길게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4년 동안 이 종목이 분식회계 조사 과정을 받은 것만 해도 좀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18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뭐 인정은 해야겠죠. 현재 가격은. 대신 중장기적으로 뭐 2030년 뭐 그 이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에 일자가 하나 더 붙어도 혹은 이자가 붙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길게 본다. 나는 자금을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넣어놓고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셀트리온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유리기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장 정리 좀 도와드렸습니다. JP모건 컨퍼런스 특집으로 지난 시간 강의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오늘장 벌써부터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잘 오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 다시 보면서 좀 복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다시 띄워드리니까요. QR코드 들어오셔서 이런 강의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근처에 갖다 대주시고 한 2, 3초만 기다려주세요. 영문으로 된 링크 뜨니까요.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샵 37715 이재선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계속 다르잖아요. 정말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들 장중 내내 함께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기대감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2025년 이재선 파트너님과는 첫 방송을 지금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텐베거로 이끌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투자 코칭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재선 파트너님의 강의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이 코칭에 대한 예고를 좀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CES의 배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요. 또 오늘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투자 코칭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런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저희 공부방에다가는 이 강의 자료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서 이제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템베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템베거를 잡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트렌드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건 이미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뉴스가 나온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이미 알려진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늦는다라는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호재가 발생한 다음에 여러분들 매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찾아올 이 트렌드라는 거는 사회적 현상을 보면은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을 다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통찰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연말 연초에 나오는 기업의 정책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봤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책은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추후에 추경 얘기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 추경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 정책보다는 이쪽을 보시면 된다. 기업의 정책,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런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11월부터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후발주만 노려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젠슨왕이 6년 만에 CES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왕이 배신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를 했던 얘기가 안 나왔다. 이 젠슨왕의 선택은 마이크론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발표한 게 뭡니까? 그래픽카드 아닙니까? 기존에 RTX 4090 같은 경우가 1,599달러인데 이번에 뭐 549달러, 499에서 599 사이에 이렇게 형성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549달러 이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뉴스를 보면은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지난 버전 대비해서 3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는 순간 정말 그런가라고 한 번이라도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숫자를 보세요. RTX 앞에 40 버전, 50 버전 있는데 이 뒤에 번호가 있죠. 90하고 70하고는 아예 다른 모델입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갤럭시 24가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24 모델이 있고 플러스 모델이 있고 울트라 플러스 모델이 있죠. 지금 이 정도면은요. 갤럭시 울트라 플러스하고 일반 갤럭시 S 모델하고 비교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급형인데 이거는 최고급형이고요. 적당한 고급형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A 시리즈 있죠. 보급형이 또 따로 있죠. 그거는 더 저렴한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숫자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마이크론이 탑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신 게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삼성전자의 GDDR7이 탑재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크론이 탑재된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배신이냐 이런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차이예요.
자, 고급형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90이 붙는 게 고급형이에요, 여러분. 70은 적당한 고급형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아예 고급형까지 저가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90 모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미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가격이 싸요? 아니죠. 동급으로 치면 가격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3분의 1이라고 하신 분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고급 모델은 삼성전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급형, 적당한 보급형, 중간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 탑재가 되는 겁니다. GDDR7을 마이크론도 생산을 하고 SK하이닉스도 생산을 하고 삼성전자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다 못 따내가지고 실망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4090 모델은 누가 공급을 했느냐?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에서 공급을 했었어요. 이 고급형 모델을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따왔다라는 겁니다. 배신입니까, 여러분? 배신입니까? 아니에요. 배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잘 해낸 거예요. 삼성전자 뭐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질책하실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번에 고급형에 잘 들어갔어요. 탑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발표가 된 거고요, 이미. 그리고 기존 모델 정도로 해서 지금은 이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6기가에서 뭐 최고급형은 뭐 24기가까지도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32기가 5090밖에 없습니다. 50, 80, 50, 70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메모리 용량이 같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된 고급형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기존에 마이크론이 여기 4090에 공급하고 했던 이 모델들 있죠. 마이크론이 공급을 했었는데 공급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다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뭐 그래픽 카드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물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가요 라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론에서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품질 좋은 가장 비싼 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만들죠.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는 거. 배신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의심 풀리셨죠? 젠슨왕 때문에 뭔가 한국 반도체에 위기가 왔느냐?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뭐 마무리를 해드리고 제가 이번 CES에 다이브인 우리 실생활 속으로 퐁당 빠져들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타이틀이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I 부분이 있는데 이 AI 부분 같은 경우에 이스트소프트 뭐 대표 종목이 이스트소프트고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이런 종목들 많이 설명드렸죠. 최소 50%는 다 넘어갔고요. 100% 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대장이었으니까 이스트소프트 말씀드리면은 자, 트렌드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트렌드가 이미 발표된 다음에 따라가면 늦어요. 여러분들 12월만 해도 얼마나 2025년에는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갑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범용 반도체에서 주문형으로 넘어갑니다. 이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부분을 미리 10월 말부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었죠. 이스소프트입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앞으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와서 우리 실생활 속에 계속 활용이 되는 게 2025년입니다. 2024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실생활에 점점 파고드는 시기였다라고 하면은 2025년은 실생활에 안착하기 시작하는 이런 시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CES에서 그 답을 다이브인이라고 해준 거예요.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시면 알 겁니다. 자, 10월 30일 날 이스소프트 어땠습니까? 바닥권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일주일 뒤면 미국 대선인데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죠. 전쟁도 안 끝났지. 이때는 금투세 얘기도 이제 막 뭐 아직 안 끝났지 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AI 관련주를 봅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셔도
저만 봅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2025년 대세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찾아오는 실용적인 AI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귀에는 와닿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지수도 삼성전자 계속 이제 신저가에 갱신하고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공포를 매수하라. 트렌드는 미리 선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는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원하는 가격권에서 우리가 포착을 한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포인트였는지. 그리고 나서 저는 뭐 교육방에다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됐고요. 예. 지지선, 저항선, 중간 저항 뭐 이런 부분을 다 대응 전략을 다 올려드리잖아요. 미리미리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빨간색으로 또 알려줬죠.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뭐 해야 된다? 추수하고 감사해야 된다. 미국 추수감사절 있을 때 제가 인용해서 알려드린 내용이었죠.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순식간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50% 이상 올라갔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2주 만에 100% 갔다 차익 실현 욕구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바닥권에서 기다렸다가 원하는 구간에서 낚아채시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놨다가 여러분들은 저항 구간 가면 정리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25,000원이 저항입니다 라고 했는데 25,000원을 저항을 봤더니 어쨌든 넘어갔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래 5,000원 단위로 저항을 말씀드렸었는데 2,500원 단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126%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줄입니다. 25,000원 단위로 했다가 더 줄여서 12,500원 단위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8,000 28,250원, 75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점점 세분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차익 실현 범위가 1%라도 더 아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수익을 깔끔하게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원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같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명은 드렸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장 뭐예요? SOS랩. 언제 봅니까? 우리는 11월 6일 날. 11월 6일이 뭐 하는 구간인데 어떤 구간인데 이런 구간입니다. 언제예요? 이날은 여기에요. 여기. 딱 세 번째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5,000원 지지력 테스트 완벽하게 마친 이날이에요. 이날. 딱 요 날입니다. 왜 자율주행이에요? 트럼프가 유세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금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하고 그리고 유세하는데 가서 막 춤도 추고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했어요.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안 돼도 어차피 전기차 쪽은 테슬라는 수혜를 받을 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본인이 1등 공신이 되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규제 철폐에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SOS랩. 보이시죠? 중요한 거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다 알려드리죠.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항 구간인데 거래대금 없다? 그러면 정리해야죠. 보세요. 거래대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거래대금이 부족해요. 이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부족해요. 저항 구간인데 거래대금이 부족하다? 그럼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164.45%. 실질적으로 다 올려드렸죠. 저희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알려드렸죠.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로봇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로 없는 시간에도 알려드리고 제가 이 시간에도 미리미리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125,000원만 가면 그래도 이탈했다 회복되고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이탈했다 회복되고 계속 보여주죠. 그러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로봇 관련주 작년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삼성에서 콜옵션 조기 행사한다라는 거.
삼성에서 이미 삼성 로보틱스 같은 이런 이름을 미리 특허를 가져왔다라는 거, 사명도 다 정해놨습니다. 올해 되자마자 바로 콜옵션 행사할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2주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 모아가셨으면 되는 일입니다. 간단하죠? 콜옵션 발동은 예정된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15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15만 원 돌파하면 멋지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단기 저항해서 22만 5천 원, 25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적어드렸죠. 어떻게 됐어요? 25만 원 딱 가니까 걸리죠, 한번. 25만 원 갔는데 거래대금이 안 붙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자,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제가 AI 헬스케어 쪽 계속 말씀드렸죠. 루닛 또 언제 봅니까? 우리는 11월 4일. 아니, 내일 모레가 미국 대선인데 무슨 의료의 AI입니까? 루닛 10만 원에서 지금 4만 원 아래까지 뭐 지금 이 종목이 3만 원 초반까지 갔다 이렇게 왔는데 이거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무슨 루닛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런 타이밍에 미리 트렌드를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만 원 구간이 얼마나 좋은 구간이었습니까? 설마 하면서 8만 원 저항 돌파 시도한다라고 했죠. 근데 거래대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죠. 이러면은 돌파해도 다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돌파한 다음에 저는 이 구간이 정리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룬이 다시 6만 원까지 내려왔다가죠. 뭐 개별 이슈는 있었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아까 젠슨왕 발언에 대해서 통찰력 말씀드렸죠. 그 통찰력을 이런 매매할 때 거래 대금과 저항,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 부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나는 그럼 뭘 사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뜸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 자, 이런 종목들 AS 나온 거 계속 보셨죠? 이런 AS 과정들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우리 공부방 참여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포트폴리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이야기에서 총 4가지 종목들 들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뜸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AI 관련주입니다. 다 오른 것 같은데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나요? 제가 볼 때 안 오른 종목이 한 3개 정도 보입니다. 그중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스테이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올랐다기보다는 한번 멋지게 올랐죠. AI 포털 서비스 합니다 라고 해서 올랐다가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어디까지 왔어요? 기존 주가권까지 내려왔어요. 에이, 그래도 여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혜를 받아서 저렇게 멀리 날아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정고점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바닥에 있을 종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에 있는 2250원 구간 1차 저항으로 놓고 2,5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죠. 자, 다음은 뜬금없는 섹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섹터. 그중에서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포스코 퓨처행 같은 이런 양극재, 음극재 하는 종목들 좋다라고 보는데 이건 대형주죠. 작은 종목들 중에서는 이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이런 전고체 관련주가 저는 올해는 좀 멋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모델로 하이니켈 쪽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음극재, 첨가제 쪽으로 가다가 자꾸 화재가 나고 그러니까 전고체 쪽을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올해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35,000원 이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에 4만 원 구간 여기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 좀 의미를 좀 많이 만들어서 4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5만 원 이렇게 올리면서 10,0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중장기적으로 보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32,000원 이탈하면은 3만 원 유지되는지 보시고 3만 원 유지되면 3만 원 구간에 다시 사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의료 AI 관련주 이쪽은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올해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대기업에서만 좀 들고 있으면 더 좋아졌을 텐데 아쉬운 점은 대기업에서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 대신 루닉 같은 종목이 시총이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뷰노 같은 종목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말았는데 3만 원 구간에 저항 계속 만들었으니까 이 3만 원 구간 1차 목표 보시고 37,5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0원 단위로 보는데 5,000원, 35,000원 넘어서 2,500원 위쪽에 중간정에서 한번 걸릴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00원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재매수한다.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로봇 관련주 하나 보시면 되겠죠.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10,000원 아래는 너무 좋아요. 근데 9,600원 이하 지금 가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10,000원은 그냥 지나갈 거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12,500원, 2차로 15,0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 8,8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완성돼 있고 이 모든 포트폴리오는 제 교육방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뭐 1,000명이 되어 가는데 1,000번째 행운의 이런 교육방 이제 참여자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괜히 올해 기분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계속 AS를 받아봐야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구체적인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15 이재선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파트너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